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빌비올라에게 있어서 비디오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나머지 한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비디오 아트라고 하면은 백남준 선생을 빼놓을 수 없죠. 시립미술관에 있는 득수궁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백남준 선생 작품이 있습니다. 이 백남준 선생과 빌비올라의 인연은 아주 깊습니다. 빌비올라는 백남준 선생의 어시스턴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실제 작업을 할 때. 그렇지만 그 이후에 빌비올라는 이 비디오 작업을 독자적으로 이어가게 되고, 비디오 아트 창시자 역할을 했던 백남준 선생은 비디오 아트와 더불어서 상당히 그 작업의 폭을 넓혀가게 됩니다. 비디오 아트와 더불어서 입체 작품하고 같이 입체 퍼포먼스 그리고 설치, 포괄적인 이제 작품을 이어가게 되죠. 그런 반면 빌비올라는 이 비디오 작품이라는 일관성 있는 작품 활동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빌비올라 세계 최고의 비디오 작가라는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비올라 작품이 초기 작품의 이완 공간에 세 점이 있습니다. 이 빌비올라 초기 작품을 보면은 소니에서 캠코더가 제일 먼저 나왔을 때 이 캠코더로 작업을 한 작품이에요. 이때의 작품들을 보면은 빌비올라가 작품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삶이라든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담고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오히려 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기능, 클로즈업 시킨다든지 축소시킨다든지 아니면 오버랩 시킨다든지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 기능을 자기화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던 작품이 초기의 작품의 성향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그 기능을 더하면서 반복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상당한 카메라의 줌의 기능으로 원거리에 있는 물체를 촬영을 하게 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존재 또는 가상의 존재인지에 대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생각에 대한 혼란을 이제 일으키는 이런 방식의 이제 작품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 비디오 작품에 있어서 과연 빌비올라가 에 있어서 이 비디오란 무엇인가에 대한 게 일반적으로 미술계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생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백남준 선생님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 플럭서스 이후에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이 비디오 아트를 한다는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빌비올라는 아예 그냥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그냥 반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한 머뭅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 그런 게 또 그 주변에 같이 하는 동료들과 이루어진 것이 첫 번째 이유고, 전혀 다른 장르로 이제 저는 개척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존재의 진정한 모습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비올라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간과 시간, 흐름의 연장 속에서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물음들, 그런 물음들이고, 거기에 이제 지연과 축약이라는 것을 비올라가 시간적 거리를 두기가, 그러니까 시간이 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반성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느껴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일종의 마주침으로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비디오, 특히 이제 이런 빌비올라의 작품을 이제 시간을 들여서 뭐 어떤 작품 30분에 가까이 감상하다 보면 이 작품과 이제 제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빌비올라의 작품, 특히 이제 이런 느림을 통해서 어떤 저희
이렇게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이런 작품들은 비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마주침이 아니라 관계 맺음 이런 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장치가 되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을 저 스스로는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김병일님 말씀하실 때, 네, 그 김병일님 말씀 듣고 되게 그렇구나 공감해서 잠시 딴 생각을 했는데 그 뭔가 비디오와 유튜브를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한다는 게 좀 당연하지만 제가 놓쳤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기보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예술 작품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용어를 생각하려고 하고 너무 그 작가에게 권위를 주려고만 하고 막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작업을 보면서 이렇게 나의 실생활과 연관해서 잠시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의견을 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유튜브와 비디오를 한번 저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빌 비올라에게 비디오란 이 복잡한 삶을 드러내기에 단일한 하나의 어떤 작품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닌가. 그래서 복잡한 삶을 또 이렇게 그 이야기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호하고 뭔가 흐릿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삶이 또한 애매하고 모호하고 복잡하고 뭔가 알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이 비디오에 담아낸 것이 아닌가. 빌 비올라에게 비디오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매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다가가기 쉽게 하기 위한 매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빌 비올라에 대해서 좀 찾아봤을 때 빌 비올라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이런 미술을 관람하는 관람자랑 그 다음에 미술이 전시되어 있는 그 매체 사이에서 그 벽을 허물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까 상용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뭐 관객이 미술을 대하는 거리를 뭔가 다르게 하려고 했던 전 오히려 빌 비올라가 미술관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빌 비올라가 이 화이트 큐브를 더욱더 권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다루는 내용은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고 진짜 터치하듯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꼭 이 작품들은 꼭 이렇게 미술관에 있어야지 멋있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예전에 다른 갤러리에서도 빌 비올라 작품 봤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그냥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이건 아주 그냥 작게 말하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제가 이완 공간에 전시된 걸 보고 이게 뭔가 이 미술관이란 제도 속에 들어옴으로써 이 사람이 더욱더 그 경관, 권위가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뭔가 상용화나 뭐 관객의 거리나 이런 거에는 전 사실 동의를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빌 비올라는 미술관에 더욱더 권위를 실어주는 작가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그냥 빌 비올라라는 작가에게 비디오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작가는 이 매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빌 비올라 작가의 작품에 제일 많이 드러나는 삶과 죽음이라는 게 저는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했을 때 사람이라면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과 동시에 죽음에 대한 공포도 분명히 저는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죽고 싶지 않다라는 욕망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바램도 저는 조금은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제 조은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상이라는 매체가 무한 반복적이고 재현이 아니라 재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에서 저는 좀 그 빌 비올라에게 비디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개념이 정리가 됐거든요. 저는 이제 빌 비올라가 이 비디오에 어떤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거를 시간을 늘려서
이렇게 작품을 완성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길어진 시간이 어쩌면은 실제로 흘러가고 있는 시간의 속도일 수도 있다라는 말에서 좀 공감을 많이 했고, 자신의 삶을 그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대를 자기 영상에 담아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과 죽음을 그 비디오에 담고자 하기 위해서, 작품에 담고자 하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치면 회화나 조각도 영원할 수 있거든요. 관리를 잘하게 된다면. 근데 저는 회화나 조각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재생성에 대해서 좀 더 그 살아있음을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빌 비올라는 자기 작품을 비디오로서 표현한 거에 대해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그곳에 담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좀 영원하게 뭔가 비디오에 담아서 보존하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을 좀 표현하고 싶은 생각에 비디오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네. 서서히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대한 주제,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각각에 대한 생각 또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한마디씩 정의를 내리는 걸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빌 비올라가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삶과 죽음은 또 다른 나 자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빌 비올라는 이 작품을 보면서 내 자신과 또 다른 타자의 삶과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단 조건은 뭐냐면 빌 비올라의 작품을 통해서요. 예. 빌 비올라가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씩 정의를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삶과 죽음은 무엇인지 얘기를 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관람객분들이 사실 그 네 번째 섹션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나아간다를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서 많은 오랜 시간을 소요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좀 뜬금없을 수 있지만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리는 날마다 나아간다에 보면 그 여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왼쪽 상단에 어떤 그 자신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그 두 부부가 보고 이렇게 좀 뭔가 상태가 안 좋으신지 좀 이렇게 막 뭔가 위로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그 밑에 오른쪽에 보면은 예쁜 할머니가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지금 뭔가 사람들이 떠나는지 짐을 막 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무엇인가, 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이 오른쪽 하단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시고 그리고 두 분은 이제 배를 타고 가시죠. 그래서 인사를 해주는데 그 모습이 마치 그 트루먼 쇼에 나오는 그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해봤습니다. 다음 분 어느 분이 하실래요? 네, 박상원님. 네, 저는 제가 봤던 이노센트라는 작업을 보면 이제 뒤에서 앞으로 나오면서 어떤 막을 거쳐서 색상이 생기고 다시 빠지면서 흑백으로 가는 게 그게 전 삶과 죽음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빌 비올라가 말한 삶과 죽음이란 그냥 살아가는 과정을 좀 더 상기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물 밖으로 나와서 자기 몸에 색이 입혀지는 그게 저는 살아있음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과정을 계속해서 인식하려고 하는 행위가 빌 비올라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을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아까 그 정민주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저도 여정의 작품을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작품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삶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늘 한 장면에 있는 연속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정 바로 옆에 있던 이제 전 대홍수란 작품을 보면서 이제 생각한 건데, 이제
대홍수 같은 게 이제 그 일상적인 삶들이 이제 지속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물이 튀어나오면서 그 일상이 마무리되면서 끝나는데 그것도 일종의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삶에 대해서 단순한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앞에 일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것과 비슷하게 삶이 단순한 마주침이 아니라 어떤 삶에 대해서 의미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고 그 자기 인식 안에는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의 한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자기 한계 결국 인간이 가장 근원적 한계는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삶과 죽음 이런 것을 이제 빌 비올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빌 비올라의 삶과 죽음이 그 밀레니엄의 5 천사를 보면서 느낀 생각인데 인간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태어나서 삶이 마치 불교에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물거품과 같다. 그것처럼 물거품과 같이 사라질 수 있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살다가 결국 밤하늘의 별로 돌아가는 게 인간의 삶과 죽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빌 비올라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 과거, 현재, 미래로 끊을 수 없는 지나간 현재, 지나갈 현재, 도래할 현재의 현재성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마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빌 비올라에게 작품에서의 삶과 죽음은 작가가 항상 만지는 주제, 도구, 수행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첨언하자면 그냥 빌 비올라가 부럽다. 살아서 우리는 죽음이란 거는 내가 직접 죽어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작가니까 이렇게 살아서 죽음이란 저 너머의 세계를 항상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부럽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현 시대에서 바라본 빌 비올라, 부산시립미술관 빌 비올라 조후라는 제목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빌 비올라에 대한 이야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미술관에 종종 자주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더불어 홍보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 계기로 해서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 있으면은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